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교방송 김종환의 K톡. 오늘 오래간만에 이주천 원광대 교수를 모시고 사학과 교수입니다. 최근에 그 월간조선에 기부한 그 조갑재 대표의 조갑재의 강주 사태 그 책에 대해서 그 일종의 비판 충정어린 후배로서 충정어린 글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육성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그 반응이 좀 많이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결단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어려운 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조갑재 광사태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근데 광신자들을 이기려면 광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광신자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강주사태 대대규모의 북한군 잔입이라는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을 막 광신자로 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 좀 우리가 이걸 믿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 주장을 사실 다시 한번 보자. 위정 여부를 가리자. 이건데 이제 우리 조갑재 선배는 광신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내 책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래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은 북한 탈북자 위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지. 이거를 단정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논쟁의 여파로 사실 탈북자 사회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야기 들을까요? 이제 이 조 선배님이 황야엽씨를 비롯해가지고 탈북자가 이러오면은 그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쓰고 북한 정보도 없고 조금 앞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가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탈북자의 증언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5.18의 광주의 북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의 위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아니라고 단정한다는 걸 무시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분에 대한 인권 모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특히 우리 그걸 황장엽 씨 건을 갖다가 증언한 김용산 편집장은 사실 조갑재 대표님 밑에서 그것도 그렇게 성장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강 비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참 사실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그것도 못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의혹이 그건데 96년인가 97년에 그 왕자님하고 김덕홍 씨가 망명했지 않습니까? 김덕홍 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증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김덕홍 씨한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증언을 남겼고, 거기 국정원이 개입됐고, 그렇다면은 조갑재 편집위원장이 그걸 언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갑재닷컴에 김은정입니까? 과거에 국정원 했던 그 간부 있었죠. 김은성 씨. 김은성 씨가 제가 알기로는 황장엽 씨 그 관계 라인의 그 실장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계 라인에 그 담당 라인에. 그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죠. 그분은 이제 증언을 들었는지 묵살했는지 아니면 이거 김용삼 씨 말이 허인지 그럼 밝혀보면은 언제 묵살하고 이렇게 했던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갑재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왜냐면 왜 그걸 제가 중시하냐면은 황장엽 씨를 선생님이라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글을 놨지만 굉장한 조선조의 지성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송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문건에서 조선조의 선비로 비교를 했는데 굉장한 존경심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황장엽 비록 공개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서문에 그는 선비다. 황장엽 씨 이야기죠. 필자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조선조 선비적인 인상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조용하면서 기품이 있고 온화함 속에 불굴의 용기가 느껴진다. 조선조와 함께 사라진 선비가 어찌하여 북한의 그 무서운 수령집의 체제하 궁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이것은 하나의 경이다. 이렇게 찬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장엽 선생님의 그 증언, 예.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 증언을 근거 확실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주한테 이무건 요거를 그러면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예. 이것도 미스테리 남죠.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아,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이 논란이 단순한 논란이 아니고 그러한 탈북자들의 연속 계속적인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함으로써 하자는데 이 박사께서는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 우리가 나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작용화됐는데 예. 지금 저 4.19 이후에도 이렇게 작용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1980년대, 90년대에 5.18 네. 광주 이 이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레프트윙으로 갔어요. 예. 그 핵심에는 5.18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체를 다시 재조사해서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를 재조사하고 재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 과거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예. 과거의 공안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전부 다 역사해가지고 다 뒤집거려가지고 친일파까지 다 뒤집거렸어요. 예. 그런데 5.18 문제는 과거사 진상위원회 조사위원회 설치 안 됐습니다. 그것만. 그것만 안 했어요. 그것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납치 사건 그것도 재조사가 안 돼 있고 하여튼 두 건은 재조사가 예. 안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게 규명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 뭐라 사회 정의 확립에도 상당. 그렇죠. 우리 사회가 왜 작용화됐는가? 예.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가 됐는데 더 민주주의가 되고 플러스 예. 작용화, 친국 세력이 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원인이 왜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